지금의 충주 서원경. 하이로 안녕 여러분 반가워요. 자, 오늘 수업은요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통일신라 체제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디 고! 김춘추, 진골 출신의 김춘추가 왕이 되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바로 골품제의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 배웠죠. 성골 출신만 왕이 될 수 있다. 진골 출신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김춘추가 진골 출신으로 처음 왕이 됐습니다. 이것이 왜 골품제의 변화를 가져오냐? 성골이라는 등급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니까 왜냐면 김춘추는 진골이고 진골 출신인 김춘추가 왕이 되었다. 진골이 왕이 됐네? 그러면 왕족을 의미하는 성골이라는 등급이 필요해야 안 해? 안 하겠죠. 진골 출신도 왕이 될 수 있고 왕족이 될 수 있어. 성골도 왕이 될 수 있어. 왕족이 될 수 있어. 성골, 진골. 그럼 차이가 뭐야? 둘 다 왕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성골이라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골로 통합되게 됩니다. 하지만 육두품은 여전히 등급에 따라 관직에 제한이 있어서 사실상 진골들끼리 다 해먹는 그림이 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이전에는 성골만이 왕이 될 수 있어. 우리 진골은 왕이 될 수 없어. 라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진골 출신 귀족들이 함부로 왕의 자리를 노릴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골이 없어졌어. 진골이 왕도 될 수 있고 높은 귀족도 될 수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진골 출신인 나도 언젠간 왕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귀족 세력이 왕권을 넘보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봅시다. 661년 신라 29대 무열왕이 사망하고 다음 왕으로 아들 문무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이 문무왕은 676년에 삼국통일을 달성하게 되고요. 삼국통일을 달성했기 때문에 민심을 통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출신인 사람들을 관리로 임명해서 민심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왕권이 강화하게 됩니다. 681년 문무왕에 이어서 신라 31대 신문왕이 즉위하게 되는데요. 이때 큰일이 발생해요. 신문왕의 왕비의 아버지 장인어른인 김흠돌이 왕위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김흠돌 진골 출신이었어요. 아까 쌤이 얘기했죠. 진골도 이제 왕이 될 수 있으니 언젠간 나도 왕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신문왕은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흠돌의 반란 계획을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는 죄로 진골 귀족 세력들을 제거해요. 이러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데요. 신문왕은 이때 진골 귀족 세력들을 제거는 했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흠돌의 난 계기로 왕권을 강화하고 귀족 세력을 견제해야만 이 통일신라가 오래오래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문왕은 통치체제 개편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귀족 세력 약화 정책, 중앙통치체제 정비, 지방통치체제 정비를 했는데 먼저 귀족 세력 약화 정책을 살펴보면 국학 설치,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가 있습니다. 국학 설치라는 것은요, 국학, 국립교육기관으로 유학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 충성하는 세력을 기릅니다. 그게 바로 육두품 세력입니다. 왕의 일을 돕게 합니다.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하려고 했냐? 육두품과 연계해서 귀족을, 진골 귀족을 견제하고자 했다. 이후 신라 35대 경도왕 때 국학이란 이름이 태학으로 바뀌는데요. 여러분들 고구려의 태학과 통일신라의 태학은 엄연히 다른 학교이기 때문에 구분 지어주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 관료전이라는 걸 지급하는데요. 관료전이란 관리에게 지급하는 토지, 땅을 얘기합니다. 이 관료전의 특징은요, 토지에서 일하는 사람, 농민들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귀족이 관료전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그 땅에서 일하고 있는 농민한테 이래라 저래라, 농사를 지어라, 장작을 패라, 밥을 해라 이렇게 명령할 수가 없어요. 그냥 농민들이 농사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식량을 가져가는 일, 그 일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료전에서는 오로지 세금만 거둘 수 있다. 그런 다음 신문왕은 노급을 폐지하는데요. 노급이란 관리에게 지급한 토지지만 관료전이란 다른 게 뭐냐? 바로 토지에서 일하는 사람과 세금을 모두 그 귀족이 가지는 걸 노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 토지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지배를 하는 거야. 왕의 백성이 아니라 귀족의 백성이야 너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을 농사를 짓기도 하고 장작을 패라고 얘기도 하고 밥을 지어라 얘기도 하고 기타 등등 많은 일을 시킬 수 있어. 그걸 통해서 귀족이 이득을 얻게 돼.
경쟁력의 바탕이 바로 노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신문왕은 귀족의 경제력을, 세력을 약화시켰다. 이어서 중앙통치체제를 정비했습니다. 세 가지, 집사부의 힘을 실어줬고요. 강하게 했고 화백회의를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중앙군 구서당을 창설해서 중앙통치를 정비했다. 살펴보면 집사부란 왕의 명령을 직접 시행하는 부서입니다. 왕권을 대표하는 부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신문왕은 국가행정을 집사부를 중심으로 운영하게 했는데, 이 말은 뭐다? 왕의 명령에 따라 국가의 행정을 움직이게 했다라는 겁니다. 집사부의 장관은 중시고요. 그 중시의 권한을 강하게 해야 집사부가 잘 굴러가겠죠. 그래서 집사부의 장관인 중시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이 중시라는 이름은요, 이후 신라 35대 경덕왕 때 이름을 시중이라고 변경이 되니까요, 중시, 시중 똑같은 거다. 이어서 화백회의를 약화시킵니다. 화백회의 우리 배운 적 있었습니다. 바로 귀족회의입니다. 귀족들이 모여서 신라의 국가행정을 결정하던 곳인데요, 신문왕은 집사부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당연히 귀족들이 국가행정을 결정하는 곳이었던 화백회의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족의 권력을 대표하는 화백회의를 약화시키고 그 화백회의의 대표였던 상대 등의 권한도 같이 약화시키면서 귀족 세력을 견제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앙군 구서당을 창설했다라는 건데요, 구서당은 뜻풀이하면 9개의 서당이라는 겁니다. 서당은 중앙, 수도를 수비하는 군대로서 왕의 직속 부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왕의 권력을 대표하는 군대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왕권이 강화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서당의 특징은 바로 고구려 백제 말갈인들도 신라인들과 함께 통합하여서 군대를 결성했다. 그래서 구서당의 의미는요, 민족 통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방통치 체제 정비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세 가지를 했는데요, 전국을 9개 주로 편성하고 지방군 10정을 구성하고 다음 작은 수도 5개를 설치합니다. 전국을 9개로 편성한 이유는요, 삼국통일하면서 신라의 영토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구역 개편이 필요하게 돼요. 9개의 주로 구분하고 그 아래 군현을 두어서 더 세부적으로 관리하게 됐다. 관리를 이곳에다 파견했다. 다음으로 가장 아래의 지방행정구역인 촌은요,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는 게 아니라 촌주, 그 지역 사람의 대표가 관리를 했다. 9개 주를 살펴보자면 밑에서부터 무주, 강주, 양주, 전주, 상주, 명주, 웅주, 삭주, 한주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건요, 한주라는 곳입니다. 한주는요,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알다시피 국경선이랑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국경선의 대부분 지역이 한주 지역이죠. 이거 알아두고 지방군 10정으로 넘어가 봅시다. 지방군 10정이란 9개 주의 수비와 치안을 담당하는 군대입니다. 수비는 군대가 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치안은 우리 경찰이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또는 범인을 잡는 것, 그 행동을 치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개 주의 수비와 치안을 담당하는 군대가 10정이다. 즉 지방군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9개 주를 수비하는데 왜 10개의 정이에요? 왜냐면요, 한 주를 제외하고 8개 주에는 한 개 정씩 배치를 하고요, 한 주는 국경 수비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2개의 정을 배치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지방에 작은 수도 5개를 설치했는데요, 작은 수도는 한자어로 소경이라고 합니다. 즉 오소경을 설치했다. 왜 설치했는지 살펴보면 삼국통일 이후 수도 금성, 경주 지역이 완전 구석에 위치하게 됩니다. 삼국시대까지는 신라의 중심이라고 봐도 무방했는데 통일을 하고 나니까 어디에 있어요? 동남쪽 구석에 금성이 위치하게 된 겁니다. 섣불리 수도를 움직이자니 많은 사람들의 반항이 있을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생각해 보니까 방법이 있었어. 바로 지방 중심지에 5개의 작은 수도를 설치하면 좀 관리하기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북원경, 지금의 원주, 중원경, 지금의 충주, 서원경, 지금의 청주, 다음 남원경, 지금의 남원, 금관경, 지금의 김해에다가 소경을 설치했다. 현대의 이름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수도가 서울특별시라고 한다면 소경은 광역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